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재헌절에 함께하는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달아 TV 토론회도 열고 있고요. 라디오 토론회도 열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관심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제 발생했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몸싸움까지 있었습니다. 이 몸싸움에서 멱살도 잡는 일이 있었고 의자를 드는 경우도 있었고 헤드락이라고 하는 그런 폭력 행위들이 잇따랐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어디까지 갈 것인지 여러 쪽에서 걱정 아닌 걱정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쪽이다, 아니면 원희룡 쪽이다, 이런 내탁 공방도 있고 유튜버 때문에 문제인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여러 가지가 복합된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한동훈 후보 연설하면서 이게 일들이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 이제 유발자는 역시 원희룡 후보 쪽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원희룡 후보도 속으로 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지만 예. 빨리 원희룡 후보를 한동훈 후보의 맞상대로 좀 띄우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1강 2중 상태잖아요. 계속 이제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게 되면. 근데 빨리 이제 양강 구도로 좀 가야 어떻게 좀 승산이 있는 거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다른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일부에서는 나경원 후보에게 뒤지는 3위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정적인 2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더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한동훈을 잡을 사람은 이제 원희룡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한동훈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그날 이제 걸려고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나요? 네, 유튜버들이 좋아합니다. 예, 이게 조회수 올리는 거 그와 연관한 수익 올리는데 아주 이런 거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버들이 좀 앞장선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유튜버들 보면 아주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은데 예. 일부 조금 좀 조회수나 이런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시는 분들 보면 구독자 올려야 되는 사건 사람들. 현장을 쫓아다니는 거를 넘어서 예. 어떻게 보면 사건을 좀 유발하는 거에까지 이제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경우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심이 좀 굉장히 많이 간다. 국민의힘 아마 선관위도 이제 그 점을 주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버 3명 지금 경찰에 수사 요청을 좀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원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일단 한동훈 후보 그리고 원희룡 두 후보의 입장을 좀 들으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고 난동한 것이다. 원 후보 지지자들이 제 연설을 방해한 것이 맞다. 한동훈 후보가 직접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 제 지지자인지 다른 후보 지지자인지 알 수 없다. 한동훈 지지 유튜버가 제 지지자를 폭행하는 영상도 있다. 그리고 이제 각 캠프의 대변인들도 계속해서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게 사전 기획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후보 쪽에서는 원희룡 쪽에서 사전 기획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다, 그 사람 친 원희룡 아니다, 오히려 반 한동훈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쪽이 지금 책임이 있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이제 주 내용들을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후보죠. 후보에게 상당히 이제 배신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모습이 도리어 더 많은 지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슈퍼챗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붙일 수 있는 구독의 숫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 막 과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열광을 하거든요. 예.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예컨대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을 지지하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자기 편 들어주고 더 과격하게 하고 이러면 더 많이 막 응원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저런 모습도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쇼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저렇게 막 의자 던지고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이게 너무 잘못된 일이고 저거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 행위를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처벌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런 행동을 하면서 더 많은 구독자 수를 늘리고 더 많은 후원도 받고 이러면서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 이런 태도가 저는 맞물려 있다. 물론 본인들이면 어느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겠죠. 그건 지지하는 거 플러스해서 그 지지층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도 함께 작동한 그런 현상이 저는 참사를 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각 지지를 하는 내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그런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고 폭력 사태들도 왔다 갔었는데 과연 후보를 지지했다면 정말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심도 들었고요. 이렇게 한동훈 후보가 열심히 이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봤을 때는 네, 걱정이 되는 대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